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주사, 금융사에 국한되지 않고 제가 괜찮게 보는 PBR이 1 이하이자 ROE가 4에서 5 이상이 되는 기업 10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10개 기업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저 PBR, 고 ROE에 대한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대구남자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투자를 하고 계신 여러분, 실제 직장인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 제2의 부수입을 만드는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모두 담았습니다.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의 모든 투자 일상을 저와 함께 만들어 가보실까요? 직장인 투자자분들 모두 강의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설날 잘 보내고 계실까요? 아마 명절이라서 다른 지역에 가서 설날이라서 친정이나 아니면 처가나 원래 본집에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행을 가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 투자자는 말이죠. 이런 휴일이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최대한 이 시간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날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저 PBR주를 제 생각대로 새로 해석을 해서 10개 정도의 기업을 소개해드리고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스킵을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정부에서 본격적인 국내 증시와 관련된 여러 카드를 내고 있습니다. 과한 정책이든 시장의 수급을 구하러왔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시장의 상황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거의 지금 범죄와의 전쟁을 패러디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현재 정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튀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시장도 처음에는 왜 저래? 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 해줬으면 반응을 해주자는 식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폭발적으로 최근 많이 올랐던 저 PBR주들이 오른 상황에서는 이제는 이런 리액션을 특히나 체크를 하고 앞으로의 정부 방향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면 조금 더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름 하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현재 정부는 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 2월 셋째 주까지는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눌려도 다시 오르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달 말에 최종안이 확정이 되면 재료 소멸로 차익 매물이 쏟아질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최근 시장이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한 발짝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각 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그렇게 반기는 듯한 뉘앙스는 아닌데요. 특히 30년대, 40년대생이 현직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에게 승계를 위한 부분이 있어 주가를 최대한 누르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정부 정책은 달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수 구성 종목 선정 기준 관련 PBR과 주주 가치, 주주 환원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선례를 모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은 자본재, 상사, 은행, 보험, 철강, 증권 이런 저 PBR 업종들이 왜 저평가를 받을까? 왜 저 PBR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저 PBR이라고 해서 야 증시 부양해 하는 지금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게 현실이고요. 우리는 속아내야 됩니다. 낮은 PBR인 기업 중에서 ROE가 높은 기업 아니면 ROE가 증가하는 기업들 말이죠. 그리고 이때 지주사나 각 기업들은 연결이 아닌 별도의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와 같은 재무제표를 가진 지주사는 적어도 별도로 볼 때 ROE가 최소 4에서 5 정도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우리가 지주사 중에서 저평가가 되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사 단 ROE가 높다고 하더라도 PBR이 1배 미치라고 하더라도 최근의 실적이 분기 적자인 기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저 PBR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별도로 보았을 때 실적이 잘 유지가 되거나 늘어나고 있으면서도 ROE가 지주사의 경우 5 이상인 기업 그리고 저 PBR 관련주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ROE가 5 이상 찍히는 기업 중에서 한번 좋은 기업을 찾아서
분류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10개의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주사, 금융사에 국한되지 않고 제가 괜찮게 보는 PBR이 1 이하이자 ROE가 4에서 5 이상이 되는 기업 10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리안리, 한국앤컴퍼니, 하나투자증권, SK이노베이션, 종군당홀딩스, 동환산업, 대신증권, 미래에셋생명, S&T 다이내믹스 정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 10개 기업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저 PBR, 고 ROE에 대한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PBR주는 체크를 해놔야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정으로 들어가면 2월 12일 월요일 일정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MSCI 분기 리뷰가 있는데요. 아마 이 리뷰를 통해서 지수를 재조정하면서 종목 교체도 하면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시장의 수급의 변화, 주도주 섹터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징으로는 에코프로머티, 두산로보틱스, 알테오젠 이 세 기업은 MSCI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은 배제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주사 중에 최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한진칼이 이번 분기 리뷰를 통해서 MSCI 지수 신규 편입이 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출이 되는 종목으로는 펄어비스, 중국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기업 중 하나인 호텔신라가 최근 시총과 유동시총 최하에 해당되면서 편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종목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월 13일 화요일에는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인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국 시간 13일 오후 10시 반에 있을 예정이니까 이 지표가 설날 이후에 미국 증시 및 한국 증시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발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총선 전에 북한의 도발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일정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북한 대표단이 러시아 하원을 방문하면서 두 지역이 무슨 꿍꿍이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도발에 대한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전쟁주, 방산주에 대한 팔로업이겠죠. 관련 기업으로는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빅텍 정도가 될 것 같으니 한번 팔로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도발로 인해서 한국이라는 지역의 특성은 항상 강한 변동성을 가져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너무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겠지 하는 과한 긍정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관련주가 스타일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시세를 주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 보면 어떨까 싶고요. 단기 트레이딩 그거를 유도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설프게 종목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방향성이 나오거나 하는 것을 보고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13일 화요일에는 3개의 기업의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주사전자 현미경 전문기업인 코셈,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솔루션 업체 E8, 한번 연기가 되었던 기상 및 공기 빅데이터 플랫폼 K웨더, 이 3개의 업체가 13일, 14일 양일간 공모 총약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모주 시장이 좋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다. 균등 청약 정도는 해볼만 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들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라고는 보기는 힘듭니다. 더해서 13일 한국 시간 오후 10시에는 미국의 바이오젠 생명과학업체죠.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바이오에 대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JP모건 컨퍼런스 콜이 끝났다고 해서 바이오는 제로 소멸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거 데이터상 실제로 1월 이후에는 바이오가 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언제 인하를 할지 고려를 하고 있고 제약 및 바이오 섹터가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헬스케어나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미래성이 점점 커지는 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느끼는 미래에 대해서 투자의 관점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는 저는 셀트리온을 보고 그 다음 한올바이오파마, 삼성바이오로직스, JW 중해제약, 치매 관련주로 엮이는 ABL바이오, 펩트론, 인멘티지르, 마지막 이 2개의 기업은 비만 치료제 테마로 엮인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끼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지금 차트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14일 수요일에는 튀르키예 대통령이 이집트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휴전에 관한 논의까지 한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진짜 전쟁이 마감이 되나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말이죠. 이미 많은 경험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래놓고 또 뒤통수 치겠지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에 관련된 재건 관련 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확인을 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설프게 예측을 하면 안 되는 때인 것 같으니까요. 이 날에 최근 트렌드인 AI 관련 테마로 엮이는 기업이죠. 폴라리스 오피스의 보호예수 해제는 날입니다. 약 110만 주, 약 2.2% 정도가 보호예수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 일정의 3, 4일 전부터 아마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은 했는데 지금 2월 7일에 시세가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호예수 해제 날 전에는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뱉어내는 물량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인데요. 두산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리티, K카, GKL, KTCS 정도가 국내에서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두산그룹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하고 어디까지 눌리는지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히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강하게 두드려 맞으면 많이 아파요. 제가 강의를 최근에 런칭을 하면서 최근 3번째 라이브까지 완료를 했고요. 저는 후회하기 싫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후회는 없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투자 포인트로 연결하는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최근에 한 산업에 대한 분석 리포트까지 제공을 해드렸는데 다행히 결과가 잘 나와서 분석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보다는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잘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영상을 만들어낼 거고 앞으로도 좋은 강의나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날 전에 하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2월 7일 장 마감 이후에 코스피는 저 PBR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있어서 올랐는데 시장에서는 코스닥에 대해서도 PBR 1 이하에 대해서는 한번 정책 방향을 진행해보겠다라는 뉘앙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선물로 제가 급히 준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PBR 1 이하이고요. 제 기준으로 ROE가 그래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ROE는 Return on Equity라고 하는 건데 내가 투자한 자금 대비해서 얼만큼 수익을 내냐 하는 그 비율을 뜻하는데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자본을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 30%를 걷어오면 잘한 거예요. 대부분 이 ROE가 국내 기업들은 10이 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만약에 10이 넘는 기업은 수익 잘 내네 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굉장히 ROE가 높은 기업은 독점 기업이네 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PBR 1 이하 이 한 가지 조건보다 더해서 ROE가 5 이상인 기업을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액세스바이오, 다오데이터, CJ 프레시웨이, 인탑스, SAMT, 한양 ENG, 웹젠, 할인지주 8개가 ROE가 10 이상인 기업들입니다. 추가적으로 원익홀딩스, 하이로코리아, 에이스 침대, 성광밴드, 파트론, 동원개발, SFA, 인선 ENT, 솔브레인 홀딩스 얘들이 5에서 10 이하인 기업들입니다. 추가적으로 삼표시멘트, 톱텍, PHA, 해성산업, HK이노엔, 컴투스, 서부 T&D, 파라다이스, 동국산업 요까지가 한 1에서 5 사이. 마지막으로 CJ ENM인데요. 얘가 마지막에 온 이유는 ROE가 마이너스 3.28이에요. 단기적으로 어떤 특정 이슈 때문에 ROE가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기업을 추려내면 그래도 ROE가 높은 기업이 한 가지 더 안전마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추려낸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업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차트를 보고 수급을 보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일정이 있는지까지 보면 확률이 조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는 영상이나 추가적인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항상 수렴을 해서 영상을 찍는 데나 앞으로의 방향에도 참고를 할 거기 때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설날 잘 보내시고 안녕.